예, 지금 여기는 부산 남구청 앞입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적폐지방의회 규탄 정의당 부산시당 정당연설회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감싸주기 남궁희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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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의원 견직 원칙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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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구청은 2년 넘게 학부모와 교직원, 노동조합이 제기해온 문제들을 무시하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온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남구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공공운수노동조합은 김현미 의원의 겸직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다음날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더니 언니 동생, 형 아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김현미 의원을 봐줬으니 다음에는 또 누군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형제 자매로 용서를 해주고 행복한 구정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은 정의당 부산시당의 그 기자회견 및 그 정당 연설회인데요. 내용은 최근에 이제 남구의회 김현미 의원이 이제 기초의원인데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현미 의원이 그 선거 전에는 유치원 원장도 했고, 그래서 선거 전에 유치원 원장직을 그 사퇴하고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런데 어린이집 대표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 보조금 대상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과 겸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그 소집을 해서 징계를 하거나 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 남구의회는 그 윤리 소집을 하고 이제 소집하기 하루 전날 김현미 의원의 소명을 들어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회 개최를 철회하고 다음 날 바로 그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남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민주당과 그 또 자유한국당이 의원 구성이 7대7이에요. 똑같은데, 그래서 남구의회는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공전해 왔습니다. 의장 선출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고, 최근에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남구청 조직 개편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고 계속 공전해 오면서 민생은 뒷전이다라는 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회가 동료 의원 봐주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짬짬이를 잘 해가지고 윤리를 철회하고 바로 그 또 똑같이 그 해외여행을 떠나는지 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남구지역위원회는 이제 내년 1월 9일 날 창당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준비위원회이고 저는 이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보정당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플랜카드를 단다든지 또는 그 1인 시위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어떤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역마다 같이 지역의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함께 연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정당 연설회지만은 남구 시민 모임의 대표도 와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보육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육노조 쪽의 관계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남구의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또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잡도록 노력해야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생활 정치를 얘기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적폐를 하나씩 청산해 나가는 것들이 진보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놀라웠던 것은 사학 비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는 학교, 처음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에 대한 한상이 끼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었죠. 다행히 그것을 폭로한 국회의원이 정의당 의원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진보정당을 함께했던 그런 정말 일 잘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힘있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그 결심은 진보정당 활동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숫자가 너무도 작지만 그래서 우리가 각 상임위에 다 배정받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사학 비리 문제는 국회의원 수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몇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거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게 정의당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부산시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구 지역이 준비위원이긴 하지만 남구 지역의 당원들과 전 시당, 정의당 전 시당의 당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근 10년 동안에 걸쳐서 사회복지 일반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양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예산이 뭐 한 10년 동안 5배, 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양적인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국가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만족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도 그렇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전부 다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예산을, 복지 예산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니까요. 그 과정에서 예산은 증가를 했지만 예산만 주지 그것을 관리 감독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그래서 민간 업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신선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어린이 유치원이겠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정말로 눈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자들이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라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것은 잘 안 되는구나, 좋지 않은 정책이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국가가 직접 챙기고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민간 위탁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 챙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부조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민간 업자가 중간에서 이득을 보고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불만족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민간 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지금 뭐 촛불 전국이 아직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정부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늦으면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서비스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